검찰총장 취임식. 자, 25일에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처음이었다고 하죠. PPT, 동영상 상영하고 이게 프리젠테이션 형태로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프리젠테이션 강국이 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보통은 이렇게 어떤 단체의 헤드들이 나서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거든요. 예. 특히 이런 관공서에서. 예. 이게 그 프레젠테이션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니까 그 밑에 그 장관급들은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자꾸 이게 문화가 되면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보통 그 선진 기업들에서는 이 PPT가 죄악시되고 있어요. 요즘 다시 안 쓰고 있죠. 비효율의 대명사처럼. 아, 그거는 그 회의 당사자들 앞에서 PPT를 만드는 게 정말 비효율적인 건데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정부에서 PPT를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대국민 PPT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잘하는 거다. 왜냐? 그냥 방송만 듣고 연단에서 원고 갖고 딱딱하게 읽어대끼는 거를 국민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었다고 했을 때 별 감흥이 없어요. 또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라.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문빨로로서 뭔가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그렇죠. 아직까지 프로는 안 됐죠.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서 PPT를 활용한 것부터 시작해서 예. 지금 그 문무일 검찰총장까지 오면서 이것은 굉장히 그 의미하는 바가 커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검사들이 문무일 장관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 지금부터 우리는 그러면 문장 끝에까지 이미 마침표까지 다 알고 있어요. 걔네들은 무슨 말 할지. 걔네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한테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검찰 모습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상세히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다. 그 안에 이제 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필요 없는 거겠지만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PPT 전문가들을 많이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야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에서는 정말 쓸데없는 작은 회의에도 PT를 쓰라고 하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게 너무 많아서 예. 과부가 걸려서 요즘 다시 안 쓰는 경향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지금처럼 검찰총장이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정말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한 이런 경우에 쓰는 게 사실 PT의 용도죠. 네, 그래서 나쁘진 않았다고 보고요. 오히려 좋았고요. 취임식 때 특이했던 것들이 있어요. 첫 순서로 동영상을 틀어줬는데 여기에 택배기사, 경비원, 이렇게 일반 직장인 등등 이 사람들의 인터뷰를 모아서 동영상을 첫 순서로 상영을 했다고 해요, 먼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검찰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촛불 이 혁명을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검찰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쓴소리를 먼저 듣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 부분은 앞에 동영상 부분은 아마 자기가 이제는 같이 있어야 될 검찰 식구들에게 하는 메시지였을 거예요. 물론 국민들한테도 보여주는 거지만 너희들이 아니지. 문무일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우리 울타리 안에 있는 이 검찰이란 조직을 국민들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해줬을 거고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 기간에도 사실은 우리들한테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멘트들을 많이 날렸어요. 예. 그리고 임명장을 받는 청와대에서도 좀 약간의 뉘앙스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발언들을 했죠. 예, 그 유명한 한시가 오늘 그 유명해졌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한문으로는 제가 까막눈이어서 한글로 이제 번역된 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 노릇하기 어렵다지만 4월 하늘만 하랴.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고 보리는 춥기를 바라네.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는데 농부는 비를 기다리며 뽕잎 따는 안악은 흐린 하늘을 바라네. 그러니까 같은 상황 안에서도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는 바가 다 달라서 결정을 하고 일을 해야 하는 당사자는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고충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고 보는데 저는 이 한시를 보면서 생각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의 법망은 엉성하지만 놓치는 법이 없다. 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문무일 총장이 하는 겪고 있는 고충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그 고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국민의 열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굉장히 엉성해 보이고 이렇게 중구난방이고 절차가 없어 보일 수는 있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만들어내는 게 국민의 힘 때문에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를 믿고 계속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검찰개혁은 정말 지금이 아니면은 불가능하다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어떤 이익보다는 자기의 인간관계라고 해야 되나? 조직 내에서의 어떤 관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좀 큰 그림을 보고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명에 대해서 임명 이후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트위터리안들의 걱정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 사람이 그 정도의 개혁 의지가 있는가? 이거에 그렇죠. 대한 얘기가 되게 많죠. 그게 제일 크죠. 그러면서 이제 트위터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달나라 시민 권지영 님이 올리신 거 보면 문무일 내정자 마음에 안 든다는 분들 많지만 임명되기 전 글이에요. 검찰 쪽에 하도 인물이 없어서 검찰개혁 추진할 사람은 애초에 포기하고 방해 안 할 사람으로 골랐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핵심은요. 검찰총장을 임명한 과정을 보면 검찰총장을 민주당이나 청와대 내부에서 추천한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장관급 인사 중에. 이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라는 데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올라와서 3명인가 올라왔죠. 네. 올라와서 그중에 낙점을 한 거거든요. 송문공의 뉴스레터님이 올려주셨는데요. 문무일 검찰총장은 청와대가 직접 발탁하는 국무위원과 달리 이명박이 퇴임 직전 만든 검찰청법에 의해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의 추천 인사를 지명한 것뿐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민들의 철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이 부분이. 근데 약간 다른 그 시각이 또 트윗이 네. 하나 있어요. 이 요순우탕님이 올려주셨는데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 말이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노무현을 어떻게 죽이고 이명박을 어떻게 살렸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그런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이 문무일이라면 문무일이 가장 적합한 검찰총장입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변호사였잖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 변호사였잖아요. 그 당시 변호인이었잖아요. 대리인, 예, 탄핵 대리인. 예. 탄핵도 그랬고 그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그 뇌물 혐의로 퇴임 후에. 퇴임 후에도 예. 변호인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만큼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죽였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는 그렇죠. 거죠. 가장 잘 알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거니까 믿어주자. 예. 역시 이건 프로를 지향하는 프로몬발러 의견이고요. 요순우탕님에게 한 수 배웠습니다. 예. 예. 조산기 님이 이런 의미심장한 글을 올려주셨어요. 트위터에. 문무일은 검찰총장이다. 그의 일은 정치적 중립 등 검찰 내 개혁이다.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동의를 받아 하는 것이 아니다. 검찰은 개혁 대상일 뿐이다.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한다면 반개혁 차원에서 법적 행정적 제재로 제압하면 그뿐이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지금 당장 임명되고 나서는 이런 우려들이 살짝 이제는 지워지는 것 같아요. 임명된 이후의 평가들을 보면 임명장을 받는 데서 그 유명한 한시를 그렇게 읊었잖아요. 예. 문무일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 화답을 했어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강도 높게 밀고 나가라. 이렇게 화답을 했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준 거죠. 문무일 총장이 사실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어떠한 위치에 있었던 그거를 떠나서 이 사람은 공직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안에서 사실은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예전부터 나오는 말이 위험한 칼날은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위험한 칼날을 풀어놓으면 망나니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위험한 칼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그 서슬퍼런 칼날을 자유를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진짜 망나니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이 있죠. 친구를 가까이 하되 적은 더 가까이 두라. 그렇죠. 그런 말이 예. 있죠. 예. 그래서 이 검찰이란 칼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확실하게 소나기에 쥐지는 않았지만 풀어놓지는 않았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기소권 이 부분은 제3의 독립기관에서 이미 하기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뭐 검사들의 그 뒷배를 믿고 이거를 반대한다. 이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에서 나온 것도 보면 그렇게 조직적으로 검사들의 편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의 반기를 들 그런 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 자체가. 역시 인이가 하는 일이 이렇군요. 알겠습니다. 다 오라. 지금 지지자들의 걱정이나 반응들 문무일 총장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의 눈으로 계속 지켜볼 거라는 것도 그 문 총장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일단 문 대통령의 임명을 믿고 응원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같습니다. 오늘의 트윗 속가보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검찰에 대한 변화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이런 때 검찰총장으로 취임하여 무거운 책임감이 앞서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마음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검찰의 기본 책무를 변함없이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헌법 가치와 법 질서를 수호하는 데 우리의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정부패 수사와 사회의 구조적 비리 수사에도 엄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 모든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결론을 도출하여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국민들은 정치적 중립성 미흡, 내부 비리, 과잉 수사, 반성하지 않는 자세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제는 검찰의 모습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잘하는 거다. 왜냐? 그냥 방송만 듣고 연단에서 원고 갖고 딱딱하게 읽어내끼는 거를 국민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었다고 했을 때 별 감흥이 없어요. 또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라.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문빨로로서 뭔가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그렇죠. 아직까지 프로는 안 됐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서 PPT를 활용한 것부터 시작해서 예. 지금 그 문무일 검찰총장까지 오면서 이것은 굉장히 그 의미하는 바가 커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검사들이 문무일 장관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 지금부터 우리는 그러면 문장 끝에까지 이미 마침표까지 다 알고 있어요. 걔네들은 무슨 말 할지. 걔네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한테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검찰 모습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상세히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다. 그 안에 이제 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필요. 검찰총장 취임식. 자, 25일에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처음이었다고 하죠. PPT, 동영상 상영하고 이게 프리젠테이션 형태로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프리젠테이션 강국이 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보통은 이렇게 어떤 단체의 헤드들이 나서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거든요. 예. 특히 이런 관공서에서. 예. 이게 그 프레젠테이션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니까 그 밑에 그 장관급들은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자꾸 이게 문화가 되면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보통 그 선진 기업들에서는 이 PPT가 죄악시되고 있어요. 요즘 다시 안 쓰고 있죠. 비효율의 대명사처럼. 아, 그거는 그 회의 당사자들 앞에서 PPT를 만드는 게 정말 비효율적인 건데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정부에서 PPT를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대국민 PPT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는 거겠지만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PPT 전문가들을 많이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야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에서는 정말 쓸데없는 작은 회의에도 PT를 쓰라고 하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게 너무 많아서 예. 과부가 걸려서 요즘 다시 안 쓰는 경향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지금처럼 검찰총장이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정말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한 이런 경우에 쓰는 게 사실 PT의 용도죠. 네, 그래서 나쁘진 않았다고 보고요. 오히려 좋았고요. 취임식 때 특이했던 것들이 있어요. 첫 순서로 동영상을 틀어줬는데 여기에 택배기사, 경비원, 이렇게 일반 직장인 등등 이 사람들의 인터뷰를 모아서 동영상을 첫 순서로 상영을 했다고 해요, 먼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검찰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촛불 이 혁명을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검찰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쓴소리를 먼저 듣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 부분은 앞에 동영상 부분은 아마 자기가 이제는 같이 있어야 될 검찰 식구들에게 하는 메시지였을 거예요. 물론 국민들한테도 보여주는 거지만 너희들이 아니지. 문무일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우리 울타리 안에 있는 이 검찰이란 조직을 국민들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해줬을 거고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 기간에도 사실은 우리들한테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멘트들을 많이 날렸어요. 예. 그리고 임명장을 받는 청와대에서도 좀 약간의 뉘앙스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발언들을 했죠. 예, 그 유명한 한시가 오늘 그 유명해졌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한문으로는 제가 까막눈이어서 한글로 이제 번역된 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 노릇하기 어렵다지만 4월 하늘만 하랴.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고 보리는 춥기를 바라네.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는데 농부는 비를 기다리며 뽕잎 따는 안악은 흐린 하늘을 바라네. 그러니까 같은 상황 안에서도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는 바가 다 달라서 결정을 하고 일을 해야 하는 당사자는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될지 뭐 판단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고충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고 보는데 저는 이 한시를 보면서 생각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의 법망은 엉성하지만 놓치는 법이 없다. 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문무일 총장이 하는 겪고 있는 고충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그 고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국민의 열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굉장히 엉성해 보이고 이렇게 중구난방이고 절차가 없어 보일 수는 있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만들어내는 게 국민의 힘 때문에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를 믿고 계속